네, 취업준비생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산업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쳐보는 이슈 네. 파인더 시간입니다. 네, 산업 이슈를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식과 상식이 촘촘히 쌓이는 시간으로 저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슈 파인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팬슈머에 대한 주제를 한번 팬슈머. 팬슈머. 네. 우리 그 얘기했지 않았었어요? 네, 저번에 네. 그 안정현 쌤이 그러니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네.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아, 자료 네.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네. 팬슈머 트렌드가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팬, 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가 있으면 팬슈머. 예, 그것을 어떤 유통 공간에서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이 타임스퀘어 보면 항상 가운데 그런 광장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있고 뭐 여의도에 IFC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을 내가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도 직격시키고 그 사람들이 오면 돈은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네. 이거 오늘 또 우리 안재희 또 본인에게 오늘 옷 입은 옷하고 똑같아갖고 방금 전에도 나오신 분 또 나오신 것처럼 또 모셨는데 자 팬슈머에 대해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예. 자 다시 한번 뭐 합성어인 것 같긴 저희가 알고 있고 팬슈머 대충 감은 옵니다만 이건 쌤께서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주셔야 할 텐데 먼저 그 용어의 어떤 개념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대로 이제 팬과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유추가 가능하겠죠. 말 그대로 팬심으로서 컨슈머의 소비 혜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사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소비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개념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 행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많이 산다를 넘어서 자기가 상품을 키워낸다든지 브랜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네. 혹은 심지어 나 마음에 이거 안 들어 좀 이거 좀 바꿔줘라고 하면서 비판도 서슴지 않는 그런 소비자들을 다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시키거나 뭐 이렇게 주문하거나 어디 가서 봤을 때 그냥 수동적인 입장이어서 이런 걸 누가 뭐 굳이 이렇게 오지랖스럽게 얘기하나 싶었는데 네. 이렇게 팬슈머의 어떤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 세계가 크다는 얘기인데 네. 기업에서도 이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도 이걸 선정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안쌤이 이제 하신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막 그 당근마켓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포켓몬 스티커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맞아요. 띠부띠부씨를 띠부씨 가지고 이거 좀 돈이 되나 보다 하고서는 편의점에 갔더니만 이미 절판됐다. 맞아요. 살 수가 없다 빵을. 그럼 도대체 이 빵은 언제 어떻게 다시 부활해서 나온 거냐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또 그 팬슈머의 힘 때문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예. 어제 저도 그 마켓 들어갔는데 뭐더라? 5빵을 이제 파시더라고요. 4월 27일자 뭐 이렇게 5개를 파는데 37,000원. 그래서 무슨 그 빵 얼마 안 하지 않아요? 근데 37,000원을 팔길래 대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제 팬슈머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고 네. 이런 트렌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이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단순히 팬덤 문화, 그러니까 포켓몬 빵을 좋아했던 그 문화를 넘어가지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눈여겨 보면서 이걸 또 그 사업화. 하는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포켓몬 빵뿐만 아니라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또 포켓몬빵 말고도 다른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나 있어요? 해서 하나하나씩 점쳐보니까 제일 뭐 눈에 띄는 것들만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재밌겠다. KFC의 닭튀김, 닭 껍질튀김. 껍질. 네. 이거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서 저기 유행했다고 해서 그 껍질만 튀긴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결국 못 먹었는데 못 이거 맛있다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이게 네. 안주로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다고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이거를 네.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KFC 우리도 해줘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한국에 출시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먹진 못하는데 불닭볶음면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요. 이거 우리 애들 좋아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거 먹기 쉽지 말 않은데 자체가 좀 무섭지 않아요? 좀 불닭이라고 해서 핵도 있어요. 핵. 옛날에 되게 매웠거든요. 엄청 매워요. 지금도 딱뭐 이런 거 네. 해갖고 진짜 매웠었는데. 근데 또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매니아층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매니아층들은 분명히 이 매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 먹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 매니아층들이 또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 소스 너무 맛있다. 소스만 따로 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써니 보니까
써니가 지금 여기 많이 하네요. 저한테 핵도 있다고, 핵맛도 있다고 굉장히 흥분하면서 얘기했는데 매운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팬슈머네. 분들이 사실상 팬슈머가 된 거죠. 말 그대로 기업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소스만 따로 팔게끔 만든다든지 심지어 이제 비빔면 소스도 따로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베베라는 오리온 과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리온도 있어요. 네 오리온의 돌아온 시리즈라고 있는데 베베라는 돌아온? 과자가 이거 모르겠네 난. 네 이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팬슈머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싶은 사례거든요. 네네. 2012년에 사실 생산이 중단됐었어요. 아 베베. 네, 베베라는 애기들. 과자. 알죠. 네. 좋아해요. 근데 애기 먹이다가 제가 되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맞아요. 그 어르신들이 애기 먹이다가 먹다가 너무 맛있다 되게 맛있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절판이 된 거죠. 많이 달지도 않고 굉장히 구수해서 먹다가 하나 먹어보고 다 먹었던 기억이 그쵸.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한 10살 정도 또 늘어나니까 그 과자 갑자기 생각나서 생각날 때 있죠. 편의점에 갔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소비자 창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좀 부활시켜 달라라고 해서 돌아온 베베라고 베베를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사실은 이 돌아온 베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온 포켓몬빵의 어떻게 보면 원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포켓몬빵까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좋은 한국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 네. 외국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한 가를 갖고 왔는데 그게 바로 샤오미거든요. 예. 샤오미? 네, 샤오미의 팬클럽이 존재하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네. 네, 몰랐어요. 팬클럽 이름이 미펀이라는 데인데 혹시 츠팔로마 어, 니 욕하지 치팔로마? 마시고. 네. 방금 욕을 하시고. 아, 예, 그러니까 치팔로마 이렇게 하는데 치팔로마. 이렇게 펀이 이제 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펀이 말 그대로 이렇게 작은 밥, 밥. 네. 그런 이제 밥이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이 팬클럽 규모만 아무래도 대륙이다 보니까 1,400만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1,400명도 아니고 140도 아니고 1,400만 명. 네. 그쵸. 이제 이 서울시 인구수만큼의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다. 대단하네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밥이라고 하는 그런 네. 컨셉을 갖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밥을 하는 거에도 참여를 하고 밥을 먹는 거에도 참여한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베타 테스터 100명 정도를 섭외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참여를 시키기도 했대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개발, 품질, 마케팅, 홍보까지도 전체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을 굉장히 견인하고 있다라고 어쩐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들 보면은 언젠가부터 굉장히 예전에 이제 가성비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뭐 세련되고 이거 다 이미 다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이나 다른 데서 봤던 것들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서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 미펀에는 많은 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영향력이 상당하다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뭐 이유,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뭐 이제 가장 이제 흔히들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가치 소비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내러티브, 디지털 기술의 진보 이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팬이라는 거 개념 생각해 보시면요, H.O.T.랑 우리 S.S 다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프라인에서 계속 밤새서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럴 필요 없이 팬들과의 소통 창구라고 한다면 보통 SNS나 온라인 창구가 되고 있죠. 근데 그거의 가장 큰 기본 골자가 됐던 게 사실은 디지털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그냥 소통의 창구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가장 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의 전달과 소통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겠죠. 네. 특히나 디지털 내러티브라는 세대가 지금 현재 보편화되고 있죠. 이 세대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디지털 기기의 주변에 둘러싸여서 자라난 세대들을 의미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보를 얻고 소비하고 창출해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선호하고 편애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소통의 확산 그리고 쌍방향 소통 이런 것들이 소비의 확산 개념 그리고 가치 소비의 개념과 맞닿아서 자연스럽게 좀 발생한 팬덤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흔히들 우리 옆에서 보면은 소위 애플바라고 하든지 아니면 갤럭시바라고 팬덤이라는 게 하든지 예전에는 이제 뭐 사람 좋아하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뭐 물건에 대한 그렇죠. 제품에 대한 이 팬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 브랜드에 대한 팬덤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또 애플 기기, 애플 뭐 이런 걸 넘어가지고 단순히 한 아티스트를 넘어서 한 집단, 한 브랜드까지도 확장되는 개념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뭐 그러네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를 들려면은 네. 저도 이거를 조사하다가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방탄소년단 하면은 이제 당연히 아미 뭐 이 정도의 팬클럽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SM 엔터테인먼트에 나오는 아티스트를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팬클럽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핑크 블러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핑크 블러드. 그래가지고 너 분홍색 피 갖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하는 팬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팬슈머라고 하면은 과거에 연예인 팬덤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연예인 팬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팬슈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 이제 뭐 IOI라든지 네. 뭐 프로듀스 101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자신의 힘으로 결국에는 그 연예인들을 데뷔시킨다라는 그 의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팬을 넘어서 팬슈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문자 투표를 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팬슈머 안에 들어가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팬슈머가 종류가 조금 세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A, B, C로 나뉘고 있습니다. 팬슈머 A, 팬슈머 네. B, 팬슈머 C. 그래서 팬슈머 A는 뭐냐면은 네. 팬슈머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아티스트. 네, 그래서 연예인, 아이돌 연습생,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등을 추종을 하는 거고 예. 이들의 목적은 데뷔라든지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애정 표현 자체를 이제 브랜드 가치 제고 그러니까 그 아이돌의 가치 제고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팬덤층의 가치 제고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건데 그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돈을 소비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컨슈머니까 그래서 굿즈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음원 스트리밍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적극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B라고 했죠. 팬슈머 B,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비즈니스. 네, 그래서 기업 제품, 브랜드.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팬심을 갖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베베라든지 네.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하는 것들인데 이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이거 팬으로서 좋아요 하는 걸 넘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초개인화라고 그러죠. 각각의 개인별의 니즈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는 같이 소비를 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 제품을 받겠다 하는 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걸 넘어서 기획이나 홍보, 아이디어까지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네, 팬슈머 C가 있습니다. 네. 콜라보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연예인부터 기업, 브랜드까지 재미와 시너지 효과라는 가치 제고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게 아티스트 그리고 비즈니스 이 두 개의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스타 같은 경우 서로 콜라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상호간에 이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인지도 상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은 팬들인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협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좀 관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 C 팬슈머 시리즈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같은 운동화 모델이어도 같은 슈즈 모델이어도 어느 브랜드와 딱 어느 뭐 스타와 이렇게 같이 콜라보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엄청 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그 가격의 갭이 이제 그 가격의 그 스타가 갖는 가치일 텐데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예전의 시각으로 보면 굳이 돈 주고 그걸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보면 이제 팬들이 더 반영을 하고 더 간섭을 하게 되고 피드백을 한다는 건데 현실성이 또 없거나 또 반영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묵인되거나 그냥 묵살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있겠죠.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뭐 돈이 매출로 직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보인 측면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뭐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다라든지 뜬금 하는 보이는 것들은 거, 예. 당연히 이제 비판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그렇죠. 정도 수용할 수 없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모 사에서 첵스 만드는 혹시 이제 그 과자 있잖아요. 그 우유에 타 먹는 거. 네. 아 근데 거기 그 파만 나는 거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아. 대파만? 투표를 했는데 맞아. 아, 예, 맞아. 투표를 했는데 뭐 갑자기 사람들이 재밌어 보이니까 대파맛 첵스를 이제 투표를 다 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걸 원하지는 않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 먹어봤는데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않는데
양파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느낌이 대파가 소요시간 먹고 나면 입에서 대파 냄새 날 거고 이런 느낌 때문에 맞습니다. 거부감이 가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재미는 있어서 소비자의 요구는 들어줬지만 결국에는 매출로 뭐 직결되지 않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는 그랬군요. 맞아요. 네, 그런 맞아. 상황이 그래서 있을 수는 그래서 안 있습니다. 보이더라고요. 네. 다만 근데 이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파마첵스를 안 냈어요. 그 이제 투표를 할 때 다른 쪽 측면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억지로 투표율이 20%밖에 안 됐는데도 그거를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심이 심했습니다. 왜 우리가 요구를 해놓고 이게 근데 안 했냐? 안 들어줬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가장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는 사실 효용감이에요. 맞아요. 내가 어떤 요구를 하고 내가 어떤 피드백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정말로 받아들여지는지 기업이 정말로 그걸 귀담아 듣는지 그거에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에 대한 그런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효용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효용감 대중성도 중요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대중성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마이너스 측면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고요. 그래서 맞아요. 팬슈머나 패널들을 통해서 여기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기업이 보여야지만 이제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게요. 그것을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용어로 바이미 신드롬. 바이미? 예, 어떤 바이미 얘기예요? 신드롬이라는 용어로 다시 또 해석이 된다라고 네. 합니다. 이게 바이미는요. 이게 말 그대로 BY 아, MI, 나에 의해. 나에 의해. 나에 의해. 그렇죠. 오. 그래서 내 브랜드는 내가 만든다. 예. 그래서 제품을 소유하고 경험하던 구조를 넘어서 세계 주기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하는 개념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단순히 피드백을 할 수 없다든지 현실성이 없다고 그냥 비판만 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내 의견이 좀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뭔가 제품으로 나오고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업 입장은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파마첵스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사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이 애초에 이 팬슈머라는 용어 자체를 사실은 이제 그 트렌드 코리아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께서 김난도 만드셨- 교수님. 예, 네. 만드셨다고 해요. 네. 그때 이 팬슈머라는 용어를 처음 만드신 분 이분마저도 이 팬슈머라는 그 용어 자체, 팬슈머라는 작용 자체가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작용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고객과 함께를 넘어서 고객에 의해라는 측면이 강한 만큼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사이드 이펙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순수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팬슈머가 뭐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경제업체에서 뭐 또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거고 특히나 제가 봤던 사례 중에는 막 파워 인플루언서 중에 자신이 뭐 이런 것들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마음을 돌리는 측면을 넘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좀 비방하거나. 비방하거나 안티 그럴 수 활동으로 있죠. 변모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비방인지 안티 활동인지 비판인지가 정말로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네.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은 유튜버 중에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스를 갖고 있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10기가 인터넷을 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홍보를 KT 했었어요. 때 KT 맞아요. 네. KT 사건. 그랬는데 맞아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기가도 안 되는 어. 그런 속도를 나와가지고 그게 KT 거였다라고 해가지고 KT에 엄청나게 일파만파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뉴스 있습니다. 기억도 나요. 예, 네. 심지어 뉴스에까지도 공개가 되고 소송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팬들이 다 과감히 KT를 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티 활동으로 변모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는 소비자와의 대화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소통한다는 게 듣기만 한다는 걸 넘어가지고 진정성 있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한테 우리가 왜 이래서 못해, 우리가 왜 이래서 안 해라는 것들마저도 그냥 묵살이 아니라 정말로 소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맞아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다만 이런 것들만 단점만 강화되고 소비자 아이디어들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래서 단점은 극복하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 되게 중요한 건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소통을 이 매개로 소통을 이유로 약자가 소비자일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을릴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소비자가 더 갑이 됐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걸 소통이라는 걸 양쪽에서 잘 좀 통해야 될 텐데 네. 어느 한쪽에서 힘싸움을 하다 보면 힘겨루기 하다 보면은 좀 더 악의적인 상황을 받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방지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 의견을 잘 들을 필요도 있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정성. 이제 소통을 하더라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왜 이게 부정적이고 나쁜 건지에 대한 이야기마저도 사실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 컨슈머는 당연히 다른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블랙 컨슈머라는 개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소통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뭐 밥집에 가가지고 블랙 컨슈머가 나왔는데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 들으면 다 같이 막 혼줄 내준다, 돈줄 내준다 하면서 다 같이 달려가가지고 돈을 써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블랙 컨슈머에 대한 이런 소통마저도 어떻게 보면 다른 팬심을 자극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내가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게 가장 그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 소통 채널이라는 거를 홈페이지라든지 그 고객의 소리함 이 정도에서 넘어서 이제 우리가 IT가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는 SNS,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넘어가지고 온라인 소통 창구, 나중에는 오프라인 소통 창구까지도 모두 획일화해가지고 고객의 소리를 어디서든지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모든 채널을 앞다퉈서 작용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트위터까지도 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노출된 게 많기 때문에 네.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 트렌드가 또 변화하다 보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이 시대에 걸맞게 좀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기업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팬슈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내가 어떤 기획을 하겠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사실은 그거는 좀 위험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개인적인 자세부터 어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요, 사실은 내 기업에 대한 애정과 로열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가서 아니면 내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다니는 회사 너무 안 좋아. 질이 너무 안 좋아 라고 하면요 당연히 그 지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점을 갖고 그 기업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분들이 다 우리의 잠재 고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부터가 내 기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자세일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슈머들이 마음 놓고 저한테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불만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다니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팬슈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럼 금융권에서 팬슈머들이 어떤 요구 사항이나 비판점을 얘기할 창구는요. 사실 제일 좋은 창구는 지점 창구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 창구에서 나한테 불만 사항을 얘기했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본사에 적극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건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그 팬슈머를 만들어주는 가장 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